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서른이 되었고 벌써 며칠 후면 31 되는 여자입니다. 올해 참 코로나로 거지 같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무탈하신가요? 저희는 그나마 동네에서 자영업자분들이 오고 가며 사먹는 몇천 원짜리 김밥을 파는 작은 식당을 하는지라 꾸준히 수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코로나로 위생관리한다고 또 바로 옆에 코로나 환자가 다녀간 식당이 생겨난 바람에 한바탕 구청에서 흰 우주복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떠났고 여러모로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는 건지 도통 가게 앞을 오고 가지 않아서 매출은 작년에 비해 절반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다들 외식이나 밖에서 먹는 걸 안 하시는 바람에 떨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경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독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더군다나 아이가 둘이 있는 애엄마니까요. 첫째를 낳았던 4년 전은 장사를 시작하기 전이어서 주기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도 있었고 남편의 월급까지 합쳐 나름 여유가 있었습니다. 첫 아이다 보니 사랑이 특별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 임신한 동안에 먹고 싶은 것들은 웬만하면 다 사 먹거나 남편이 사주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도 어차피 둘째 낳고 셋째 낳으면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중고로 말고 완전히 새 상품으로다가 유모차며 아이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었죠. 그 중에 가장 신경 쓰였던 것은 바로 돌잔치였습니다. 뭐 대단히 성대하게 재벌집 애마냥 돌잔치를 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처음엔 정말 생각이 없어서 집에서 간단히 셀프 돌잔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첫 손주인데 이왕 돌잔치를 할 거면 크게 해서 사람들도 초대를 하자고 앞에 나가서 손주한테 덕담 한마디 나눠주는 것까지 해보고 싶다 조르시는 바람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급하게 돌잔치를 열려고 동네에 있는 큰 뷔페를 빌리고 나름 동네에선 성대하게 돌잔치를 열었어요. 아, 느낀 점을 말하자면 돈 많이 깨졌습니다. 무슨 남의 집 손주 보겠다고 돌잔치까지 오실까 했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동네 마당발이셨는지 초대를 끝도 없이 하셨어서 급기야 돌잔치 자리가 모자랄 지경에 이르렀어요. 추가로 뷔페에 돈을 지불해서 옆방에까지 예약을 하고 어찌저찌 받긴 했는데 이런 분들이 다 돌잔치 축의금이란 개념을 모르셨는지 하나같이 빈손으로 오시는 바람에 말 그대로 동네에서 무료 급식소를 연꼴이 되었었죠. 시어머니는 소원대로 본인의 지인들 앞에서 사랑하는 손주를 위한 덕담부터 시작해 몇 번 말하겠다고 마이크를 많이도 잡으셨고 마지막으로 혼자 신이 나셔서 세레나드를 그러니까 트로트 한 곡을 부르시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동네 잔치로 변해버린 바람에 여기저기 뒤에서 술 마시고 먹고만 있던 어머님 지인들이 한두 명씩 나와 노래를 하기 시작하셨고 급기야 어머님들 노래를 듣다가 시간이 지나 돌잔치가 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내 첫아이를 위한 돌잔치였는데 이건 뭐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이 내 아이를 축하하러 온 건지 아니면 본인 노래 한 곡 뽑아본 그 순간을 축하하러 온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표정이 너무 안 좋자 그제서야 모두가 떠난 빈 뷔페 안에서 우리가 좀 많이 불렀지? 하고 머쓱해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네 너무 많이 불렀잖아요 라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애써 괜찮다고 표정 관리를 하면서 집에 왔는데 그날 참 뭐 같더군요. 하나 더 시어머니 말고 기억에 남는 게 있었다면 바로 저희 형님이었습니다. 남편보다 2살 딱 많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신 형님. 사실 그날 돌잔치에서 손주 덕에 형에 겨워 노래판을 벌리신 시어머니와 지인들보다 전 형님이 더 얄미웠답니다. 아니 글쎄 자기 애를 돌잔치하는 저희 아들마냥 화려한 금빛의 환복을 입혀와서는 사람들에게 우리 애도 돌이 얼마 전 지났다면서 자기 아들한테 덕담을 좀 건네달라고 여기저기 저희 부부 손님들한테까지 찾아와서는 자기 애를 봐달라고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급기야 저희 아들 돌잡이 순서가 끝마치고 그 테이블을 치워놓는데 그걸 자기 남편과 자기 친구들을 데려가서는 그 앞에서 지 아들 돌잡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저희 형님은 동생 부부한테 상의 한 번 없이 자기 친구들을 조카 돌잔치에 멋대로 초대를 했고요. 조카가 돌잡이하고 뷔페에 반납할 거 반, 우리 부부가 직접 돈 들여 산 물건들이 반이 그 돌잡이 물품들을
지들 멋대로 잔치 중에 우르르 몰려가 그 앞에서 자기의 돌잡이를 벌렸다는 겁니다. 자연스레 옆에서 환호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의 시선은 저희 부부와 아이에게서 저 멀리 형님네 부부와 형님 아기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부모님 포함해 저희 지인들까지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상황인가 싶어 당황해하며 아주 어수선했죠. 뒤늦게야 뷔페에서 고용해주신 사회자분께서 뒷정리를 하며 어찌저찌 그 무리들은 모여있다 해산당했지만 이미 형님의 아이가 저희 아이 돌잡이 물건들 중에서 돌잡이를 한 뒤였고 형님의 친구들까지 저희의 돌잔치에 참여를 해서 무료로 뷔페를 얻어먹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였어요. 맘 같아서 눈에 가시고 너무 기분이 나빠 당장 쫓아내고 싶었지만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었고 여기저기 남편이며 저의 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으로 인해 저나 남편이나 형님에 대해 참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고 무슨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돌잔치에 지 애를 데려와서 돌잡이를 하게 하고 지 친구들을 불러내 잔칫밥을 먹게 할 수 있었나 싶어서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나 한동안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 또 중간에서 눈치가 더럽게 없어. 우리 손주랑 우리 외손주 돌잔치 참 재밌었어. 라는 소리나 해대시고 시어머니 눈에도 두 아이의 돌잔치로 보였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싶어 한동안 회사 출근하는 것도 정말 얼굴 붉히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기 힘들어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한창 아이를 키우다가 우연히 엄마가 하시던 가게를 폐업한다 하시길래 제가 넘겨받아 김밥 분식점으로 차리게 되었고요. 엄마가 쓰시던 것들로 업종만 바꿔보는 것이라 준비할 것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일하며 시간 내기 힘들었는데 그 때문에 자연스레 저와 바톤 터치를 하면서 엄마가 저희 아이를 자주 돌봐주셨어요. 그렇게 큰 돈은 못 벌더라도 직장 다닐 때만큼은 벌게 되면서 나름 상사의 스트레스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간단히 식사하러 찾는 주변 가게 사장님분들이 단골이 되어주시니 그저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가끔 남편도 퇴근하고 일 도와준다고 찾아와서는 남은 분식까지 자기가 다 먹고 가겠다며 음식물을 비워주는 때도 있었고 큰아이와 함께 가게에 찾아와 엄마 일하는 거 보면서 놀기도 하고 참 나름대로 저희는 재밌게 장사하면서 살고 있었죠. 신기하게 그 사이 형님이나 시어머님은 한 번도 애가 보고 싶다거나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자고 저희를 먼저 찾지 않으셨어요. 처음은 제가 그래도 며느리라며 몇 번 연락도 드려보고 사실 돌잔치 때 앙금이 남은 후로는 정말 가끔 시어머니께만 연락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불편해하시고 뭔가 껄끄러워하시는 것이 저도 그 후로 마음이 편치 않아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았죠. 반응이 이런데 먼저 연락하고 싶은 며느리가 어딨겠어요. 그 시간에 우리 엄마한테 연락이나 한 번 더 하고 말죠. 그러다가 제가 아이를 하나 더 가지게 되었어요. 4년 만에 아이였죠. 첫째가 아들이라 내내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딸이 태어나길 바라고 또 바랬는데 정말 기적처럼 딸이었어요. 너무 신이 나서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께도 아이를 가졌다며 인사를 드리고 축하까지는 안 바래도 수고했다 뭐 그 정도 인사나 덕담 정도는 받을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은 축하를 해주셨지만 형님은 뭔가 축하라기보다 그래서 애가 언제 나오는데? 혹은 나오면 돌잔치는 하나? 라면서 아직 세상 밖으로 애가 나오기도 전부터 돌잔치 타령을 하더라고요. 괜시리 기분 더럽게 말이죠. 그리고 나서야 뒤늦게 알았어요. 형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뱃속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중이란 걸 말입니다. 아니 글쎄 이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딱 자기 부모한테만 말을 해놓은 바람에 저나 남편이나 가족 중 누가 임신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죠.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닌 건 맞았지만 내 아이 돌잔치에서 그런 쌍스러운 행동을 저질러 놓고 미안하다거나 부끄러워 면목 없다는 사과 정도도 없이 잠수를 타더니 이젠 하다하다 임신을 한 것까지 저희가 시댁을 통해서 건너 알게 되다니 뭔가 참 시댁 식구란 사람이 뭐 이런가 싶어서 씁쓸했어요. 동시에 왜 하필 그것도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닌 형님이랑 4년 만에 또다시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냐고요. 정말 뭐
이런 개 같은 우연이 다 있나 싶어서 임신을 했을 적부터 기분이 더럽고 등골이 오싹한 것이 저도 내내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기어코 둘째에겐 돌잔치를 열어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절대로 돌잔치를 열어서 돌잡이를 해야 하게 되더라도 그건 우리 가족끼리 혹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내 재미로만 하고 말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무슨 장난인 건지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몸을 조심해야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려 저는 장사하는 것도 걱정을 해야 하고 뱃속 아기에 뛰어다녀야 할 우리 큰아이 몸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판국이었죠. 다행히 남편은 잘리지 않고 지금껏 회사를 잘 다니고 있지만 저의 경우 가게 운영이 전부 다 힘들어졌고 배는 계속 불러와 힘에 부쳐 죽겠는데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되니 스트레스와 몸이 뚱뚱하게 불어나 급기야 산후 불안장애 위험이 있다며 제대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출산 2달 전부터 부랴부랴 가게를 임시로 접고는 아이 태교와 출산에만 매진을 했습니다. 옆에서 남편님의 친정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천만다행으로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코로나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루빨리 이 아이를,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게를 나가봐야 하는데 자꾸만 자영업자들 힘들게만 한 코로나 소식만 들려오기 시작하고 급기야 사태가 너무 악화되어 재확산이라는 상황까지 닥치게 되고 참 노답분이 2020년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럼에도 남편 월급만으로는 내 식구가 절대로 온전히 잘 살 수 없다는 현실 판단 때문에 갓난아기를 정말 한 50일 정도 품에서 놓고 바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열자마자 바로 옆에 확진자가 터져서 그걸 수습하러 온 사람들을 본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 저희 가게 주변으로는 얼씬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유동인구가 확 줄어버린 듯한 기분이 피부로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서 가장 바쁜 점심때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서 얼른 가게를 닫고 아이를 보러 집으로 가길 반복했어요. 코로나로 밖에서 모이지도 말라고 하고 저도 아이가 있으니 어디 가서 확진자와 접촉을 하거나 감염되는 것이 무섭기도 했고 그래서 최대한 제 몸 조심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또 집으로 불이 나게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했지만 집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서 언제나 집 가는 길은 행복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요, 아이를 낳고서 50일이 지나도 연락 한 번 없었던 저희 형님이 제가 가게를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디서 그걸 들었는지 귀신같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아이를 낳았다면서 가게 열었다며? 하고는 저한테 대단하다고 정말 돈 많이 벌겠다며 칭찬인지 악담인지 모르겠는 말을 건네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가게 하러 돈 많이 벌겠다는 건 또 무슨 소리인지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는 네, 뭐 애들 키워야 하니 벌 수 있나요? 하면서 대답을 드렸어요. 몸은 괜찮냐고, 아이는 건강하냐 등의 출산한 여자들에게 해야 할 기본적인 덕담을 먼저 건네보면서 말이죠. 신우이는 뒤늦게 본인도 아차 싶었던 건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도 건강하지?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지금도 참 소름 돋는데 아이 건강하냐는 인사말 뒤에 바로 그래서 돌잔치는 언제 해? 나더군요. 아니 뜬금없이 얘가 막 태어나서 안부를 묻고 있는데 돌잔치를 언제 하냐뇨. 그것도 코로나로 모이지 말고 행사 같은 거 자제하라고 TV만 틀면 매일같이 뉴스가 흘러나오는데 뭘 돌잔치야. 너무 기가 막혀서 순간 저도 모르게 네? 하며 웃어버렸어요. 그러자 형님이 갑자기 왜 웃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끝까지 본인이 기가 막힌 소리를 해대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아니 저번에 저희 애 돌잔치 와서 그렇게 민폐를 끼쳐놓고 계속 저한테 돌잔치 언제 하냐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입니다. 제 딴엔 정말 속에 담아뒀던 말을 해버린 것이었어요. 끝까지 그날 이후 미안하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해놓고선 뻔뻔하게 돌잔치 타령을 해대는 게 너무 얄미웠으니까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형님은 아주 미친년 마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니 네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하면 민폐라는 말을 하냐? 라는 둥.
그냥 물어본 거야. 둘째는 돌잔치 언제 하냐고. 라며 끝까지 본색은 안 드러내고 핑계를 대는 둥 아주 꼴값이 육값을 떨어대더라고요. 자기 둘째 돌잔치 할 때 또 우리 아이 돌잔치에 껴서 하려는 거 내가 그거 모를 줄 알고? 정말 쌍욕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려던 거 가게에서 전화 받았던 거라 웬만하면 참았습니다. 2절, 3절 끝도 없이 욕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손님 오면 얼렁뚱땅 전화를 끊어야 하니까요. 결국 네, 그럼 지금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나 애 아빠나 둘째 돌잔치 할 마음이 전혀 없으니 다시는 돌잔치에 대해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형님은 돌잔치 언제 하세요? 라고 말해줘. 순간 자기의 돌잔치나 안 하는 저의 질문에 당황을 해서는 생각 중이야. 라며 말을 돌리는 형님. 코로나로 시국이 이런데도 돌잔치를 한다고요? 라고 일부러 배로 놀래서는 반문을 하니 아니 얘 돌잔치는 한 번뿐이니까 라며 말을 뭉퉁거리던 형님. 아휴 그 목소리가 참 한심하고 없어 보여서 바쁘다는 얘기를 하고는 이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말을 주고받을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그렇게 가게 닫고 집에 가서도 엄마한테도 화선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한테도 하소연을 하면서 도대체 왜 남의 딸 돌잔치를 하는데 이렇게 궁금해하냐고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냐고 화를 냈어요. 남편도 그 얘기를 들으니 지난날에 자기 아들 돌잔치 때 누나가 저지른 민폐짓이 생각났던지 한동안 씩씩거리다가 내가 대신 미안해 라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더 자세히 방을 살펴보니 남편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지난 돌잔치 때 그 난리를 쳐놓고 우리 둘째 돌잔치는 뭐가 궁금하다고 전화를 했냐며 신우이한테 그 저녁에 막 혼자서 퍼붓고는 전화를 끊었죠. 엄마는 집안 분위기 살벌해지니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며 집을 나섰고 저는 괜히 남편의 박력 있는 모습에 설레기도 하고 저 대신 쓴소리를 제대로 해준 것 같아 고맙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신우이가 과연 이걸 가만히 듣고만 있을까 싶어서 내일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겠구나 싶어 내심 긴장이 되는 것도 같았고요. 그리고 다음날 친정엄마와 터치를 하고 가게로 출근을 했는데 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글쎄 4년 만에 그날 돌잔치 이후로 처음 보는 형님께서 저희 가게를 찾아오신 겁니다. 동서 가게 찾아오면 빈손으로 찾아오는 것부터 오자마자 나도 제일 비싼 김밥 하나만 줘 하면서 돈도 안 낼 거면서 맡겨놓은 듯 달라고 하는 형님 태도는 4년 전 돌잔치 하던 그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더군요. 남한테 기대서 자기 욕구를 해치우려는 것이 이건 사람 죽이는 기생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겠더라고요. 제 감정을 완전히 피말려 죽이려는 듯 했으니까요. 대놓고 가장 기본이 야채김밥 한 줄을 썰어줬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야채밖에 안 없다는 말을 하다 이내 그게 가장 저렴한 김밥인 걸 알아채고는 똥 씹은 표정으로 김밥을 처먹처먹 하더니 여기 오뎅 국물은 없냐? 찍어 먹을 떡볶이 소스를 좀 달라는 등의 주제넘는 주문을 해대면서 절 자꾸만 심부름시켰어요. 그러더니 아예 나 밥 되는 거 먹고 싶은데 뭐 먹을 게 있냐고 물어보길래 주문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자 뭐 남는 음식 없나? 하며 말을 돌리더라고요. 아휴 빈대근성 진짜. 근데요 제 눈치를 보며 김밥부터 처먹던 형님이 갑자기 또 제 둘째 돌잔치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뜬금없이 김밥 하나를 집어먹고는 밥알을 굳이 튀기면서까지 뭐 급한 말이라고 왜 둘째 돌잔치는 안 한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 철판에다가 팔아야 할 떡볶이를 막 만들려고 떡을 들이부었는데 뒤에서 또 돌잔치 타령을 하니 진짜 신물이 나더라고요. 남의 딸 돌잔치 얘기 그만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 어떻게 남의 딸이야 내 조카인데 하면서 조카랑 내 딸도 비슷하게 태어났으니까 이왕이면 돌잔치 할 때 우리 딸도 라고 급기야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형님. 제가 돌잔치 안 한다고 하니까 작전을 바꿔서 아예 자기가 돌잔치 하고 싶으니 같이 하자는 식으로 말을 꺼내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돈은 반반 내는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가장 먼저 알고 싶은 대목이었고 또 돌잔치를 같이 하자는 말은 당근 돈의 반반씩 부담할 거라는 뜻이라 생각을 했죠.
하지만 형님의 말은 참 가관이었습니다. 하, 듣자 하니까 야 올케 너 진짜 뭘 그런 거 가지고 반반을 해 쪼잔하게 라더군요. 자기 분담 없이 공짜로 돌잔치를 하려는 거지가 돌잔치를 열고 평등하게 반반 부담하자는 평민한테 쪼잔하다니. 정말 미쳐 돌아버리기 딱 직전인 그때 저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고서 기분이 나빴던지 형님이 쐐기를 박더군요. 너 요즘 애 낳은 사람들이 돌잔치를 해야지. 안 하고 애 낳은 거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면 그거 국샹이야 국샹. 나라에 보태 만드는 년. 이라고 말입니다. 멀쩡히 장사하려는 남의 가게에 약속도 없이 찾아와서는 고모라는 인간이 한다는 말이 아이 건강하냐 혹은 아이 얼굴 보고 싶다가 아니라 얘 돌잔치 할 때 같이 하면 좋다는 빈대붙는 말부터 시작해서 돌잔치 안 하겠다는 올케한테 한다는 말이 나라에 보태 만드는 국상이라니 참나. 요즘 코로나 방역이네 뭐로 최근까지 국뽕은 들어봤는데 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애를 둘씩이나 낳고 키워보겠다고 출산 후 100일도 안 되어 장사하러 뛰쳐나왔더니 국상이나 소리나 듣고 있고 말이죠. 왜 사나 싶더군요. 그리고 이왕 죽고 싶은 거 저 쌍년을 먼저 뒤져버리게 해놓고 죽어야지 싶더라고요. 철판에 떡볶이를 끓이다 말고 분식집에서 쓰는 대형 거름체를 갖다가 떡볶이 떡을 그대로 건져 올렸어요. 슬슬 뜨뜻해지고 있던 물에 익어서 뜨뜻했던 떡을 거지 같은 년아 하면서 차마 가게 밖에서 난동 부리긴 뭐해서 가게 안에서 처먹고 있던 형님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거름체 속 떡볶이 떡을 확 던져버렸습니다. 진짜 다다다다닥 하면서 떡에 맞은 형님은 미쳤어? 하면서 피한다고 구석으로 더 들어갔는데 그걸 가만히 놓칠 제가 아니죠. 구석탱이에 있는 형님한테로 지가 먹고 있던 김밥부터 시작해서 제가 장사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김밥을 옆구리에 칼집 하나만 내선 정말 미친년처럼 발악하며 한 손을 잡고 형님을 향해 매질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때릴 때마다 옆구리가 터져서는 안에 있는 내용물이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제 손에 쌀알이 완전히 떡이 되어버릴 때까지 정말 쉬지도 않고 김밥 5줄 넘게 그렇게 회초리로 때리는 마냥 형님의 면상을 향해 패줬습니다. 우리 형님 마땅히 씻을 곳도 없는데 저한테 냄새나는 김밥으로 처맞기만 하고는 겁에 질려 막 주랭난 척 가게를 나가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에 뒷모습이 안 보였을 정도로 뛰쳐 도망간 바람에 신발 한 짝이 저희 가게 바로 앞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더군요. 아유 말이라도 좀 곱게 염치라도 있어야지. 돈이라도 좀 내고 돌잔치를 같이 하자 뭐하자 했으면 제가 오죽 친절히 대응했을까요. 그 입이 방정이고 태생이 그지 같아서 염치라는 것도 모른 채 공짜로 돌잔치를 하려 하고 남의 가족에 민폐나 끼치더니 한 번이 아닌 2번을 또 그 짓을 하려 하다니 맘 같아선 확 걸음체로 기름칠해줘서 줘 패주고 싶었는데 아이들 고모니까 그거로 치닫는 것까지는 참았습니다. 뭐 나름 김밥에 떡으로 혼나 가게 홍군형 내준 건 속이 시원할 정도로 잘한 것 같네요. 그 후 형님은 정말 쥐죽은 듯 남편이나 저한테 연락 한 번이 없었고 저희는 소원대로 저희 가족끼리 단촐하게 일부러 시부모님까지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서는 형님 보란 듯 온전히 가족끼리만 화목하고 세상 행복하게 돌잔치를 했습니다. 맞춤독에 맞춤 돌잡이 세트까지 우리 딸아이가 5만원짜리 지폐 잡는 거 사진으로 남겨서 카톡 프로필 사진도 설정을 해놨네요. 우리 형님 제 카톡 사진 보며 얼마나 저희 집에 못 온 걸 아쉬워하고 있을지. 그 거지건성 빈대본성은 안 봐도 뻔한데 부디 끝까지 짜져 계시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9 할줌마고요. 결혼한 지 33년, 아이들 시집 보내고 숙제 다 끝낸 여자입니다. 이젠 내년 2021년 남편이 정년퇴직합니다. 남편, 그동안 우리 딸들의 저까지 먹여 살리느라 고생 많은 사람이죠. 고생한 거 알고 고마운 거 아는데 한편으론 퇴직 후 이 양반하고 어떻게 지내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양반은 일생을 직장 아니면 집 이렇게만 알던 사람입니다. 남들 우수수 다 잘려나간다는 IMF 때도 악착같이 버텨내고 그때 동료들 잘려나갈 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저 남편 이름 석자 없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 딸과 저 때문에 달래지도 그들 편에 서서 싸워주지도 못하고 집에서 소주 한잔 혼자 기울이던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제 아빠와 대면대면 합니다. 실은 저 역시도 그래요. 늘 밖으로 돌던 사람, 이제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제 옆에 붙어있다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더라고요. 뭘 해먹어야 하나, 아침에 눈 떠 저녁까지 시간을 또 어떻게 때워야 하나, 저 양반 보고 집 보라 하고 장 보러 다녀야 하나, 아니면 같이 가야 되나, 사소한 모든 것에서 저 양반을 끼워야 하나 마나 은근 걱정이 많아요. 점심때 옆집 영순이네 가서 먹거나 영순네가 우리 집에 건너오거나 하는데 이젠 그것도 끝이구나 싶은데 남편은 이제 시작인 사람처럼 훌훌 털고 개운한 모양이에요. 때가 이래서 은퇴식 때 변변히 못하고 개인적으로 송별 파티 작게 하나 본데 어제는 한밤중에 안 들어오고 길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거의 12시 넘어가는데 까무룩 잠들었어요. 그러다 전화 소리가 나서 화들짝 깼는데 남편 전화인데 제가 늦게 받았는지 어쨌는지 끊겼는데 다시 오겠지. 아니 내가 해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철렁. 웬일인지 싶어 얼른 받았죠. 남편분 아래 와 있으니 내려오시래요. 택시기사인가? 얼른 겉옷 챙겨 입고 나가는데 돈 가져오란 말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이지 고민하다가 몇만 원 주머니에 넣고 내려가려는데 한밤중에 엘리베이터는 또 저기 꼭대기층에서 한참을 안 내려오고 별일이다. 오늘 이상하네 정말. 무슨 일일꼬. 계단으로 내려가자니 무릎에 힘이 없어 자신 없고 조금 더 기다려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보니 남편은 조금 얼굴 붉어진 것 말고 멀쩡해 보이고 택시기사랑 조곤조곤 이야기하다 왔네요. 저 사람이 집사람이에요. 하고 언제 봤다고 기사는 제게 인사하고 별 다른 일 없이 돈 달라는 말도 없이 흉하니 가더라고요. 괜시리 저만 힘 뺀 것 같아서 무안해서 아니 무슨 일 있나 놀랬잖아요. 왔으면 올라오지 날 뭐하러 불렀어요? 자다 깨서 무슨 일 있나 술자리에서 무슨 싸움이라도 나서 다쳤나 걱정했다고요. 사람 참. 맥도 풀리고 암시랑도 아는데 오밤중에 혼자 별놈의 생각 다 하고 내려온 거 은근 약올려서 확 들어오려니 이 양반이 제 손을 낚아채고 같이 들어가려고 했지. 놀랐어? 아이고 밤되니 춥네. 손 시리겠다. 하면서 내 손을 잡은 채로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들어가나요? 외투 호주머니가 좁은 옷이라 손 두 개는 동시에 안 들어가는지 입구를 제 손 잡은 채로 넣으려고 비비적거리고 있는 것을 제가 손을 확 빼버리면서 아이 주머니 터져요. 이 양반이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주머니 터진 거 다시 꼬매면 영 안 이쁘게 나온다고요. 시근거리며 들어와도 엘리베이터는 같이 타야죠. 팔짱 딱 끼고 벽만 쳐다보고 있으니 자다 깨다 놀랐냐며 아니면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냐며 자꾸 말 거는데 자다가 사람 놀래켜놓고선 다 늙어 빠져가지고 손잡아주면 누가 좋아한다고 저러나 싶어서 삐져있자니 자꾸 저를 찐벅찐벅 건드리고 손가락으로 옷을 부비고 귀찮게 해서 CCTV에 찍혀요. 왜 이래요? 술 별로 마시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왜 이래요 참. 하니 아무 말 않고 제 뒤에 바짝 붙더라고요. 제 머리카락 냄새를 봤는지 이 양반이 숨 쉴 때마다 정수리로 뜨거운 숨이 느껴지길래 별꼴이야. 엘리베이터 땡 하자마자 휙 밀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다 늙어가지고 왜 저러는지 술 취해서 그런가? 저 양반 밖에서 술 마실 때마다 내동 저러고 다녔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안방으로 또 쪼로로 따라 들어오길래 왜요? 어디 물망초 김마담으로 착각하오? 나는 집에서 살림하는 조신한 이대감댁 아시마님이니까 그 집 방자는 이 몸에 손댈 생각 마시고 얼른 목욕이나 하시오. 때가 어느 땐데 이 시간까지 비비적거리고 있어 겁도 없이. 어허, 이 사람이 이젠 남편도 몰라보나 보네. 자기 마나님한테 이러지 어디 물망초 마담한테 이러겠나. 어디 술 마신다고 대감이 방자 되겠소? 나 출출한데 라면 끓여주시겠나 마나님? 이 시간까지 있다가 사람 데려오라 마라 귀찮게 하더니 이젠 생전 먹지도 않던 라면을 끓여내래요? 이 사람이 정말? 생전 안 먹어봐서 궁금하더라고. 이왕 첫 테이프 끊었고 마나님이 끓여준 거에 입만 맞춰야지. 앞으로는 자주 그걸로 때워야 할 거 아니야. 하여간 간도 커. 이렇게 하면 이혼당해요.
이젠 돈도 못 벌어오고 예전처럼 젊고 팔팔한 것도 아닌데 집에서 하루 종일 나하고 붙어있을 건데 예전처럼 하나하나 가져다줘 뭐 해줘 하면 나 못 산다고요. 나도 이제 예전처럼 뒤치다거리 안 할 거고요. 나도 늙었거든요. 흥. 하하, 당신 입에서 이혼 얘기 나오니 신기하네. 그렇게 우리 나쁜 사이 아니었잖아. 애들 시집 보냈으니 우리 숙제는 다 끝냈고 나도 이제 손잡고 놀러 다니고 예전처럼 데이트하며 남은 여생 보내려고 하는데 이혼 얘기라니 기분 안 좋네. 이제라도 예전처럼 알콩달콩하게 살려고 하는데 무슨 여자가 이렇게 빳빳하기가 풀먹인 못이 적삼처럼 팔 뻗으면 절로 가고 팔 내리면 일로 와. 너무하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이 시간까지. 아니, 오늘뿐만이 아니지. 나는 지난 세월 당신 이 시간까지 밖에서 놀 동안 잠 안 자고 기다렸다고요. 이제 나도 늙어서 안 자고 기다릴 수는 없고 체력 딸려 자는데 그걸 기어이 깨우고 택시기사까지 시켜서 집에다 전화하고 무슨 일이나 생긴 줄 알고 피말리고 내려가니 농담이나 하고 앉았고 날 놀리는 거지 뭐예요. 존중심 하나 없이 날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냐고요. 저기서 내 머리통 냄새는 왜 맡고 남사스러워서 원. 내 기분으로 이제 친해지자 요 땅 하면 친해져요? 힘이 남아도나 봐. 생전 안 먹던 라면 끓여달라고 하질 않나. 왜 이러냐고요. 어디서 사주라도 봤어요? 건강검진 받았어요? 누가 죽는다고 합디까? 내일 모레 죽는다고 안턴짓 마음껏 해보라고 합디까? 당신답지 않게 왜 이래요? 아니 저 나름대로 자다 깨서 피곤한 데다 이 양반이 들었다 놨다 실없이 구는 데다 라면 끓여내라는 말에 화나서 다다다 쏘아붙였는데 잘 얘기했는데 마무리가 왜 하필 저 말일까요? 마지막 저 말이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대사 아닌가요? 왜 하필 저 말로 말을 끊었을까요? 이젠 아침 드라마에도 잘 안 나오는 말인데 말이죠. 다음 대사 머릿속 맴도는데 설마 이 양반이 그 대사 치겠어? 안 웃으려고 저도 모르게 입술 한쪽을 꼭 깨물면서 눈에다 힘주고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죠. 옆집 영순네랑 가끔 이 대사 나오면 그렇게 배꼽 잡고 웃으면서 하루 종일 이 대사 치면서 놀았는데 이인이 박혔는지 절대로 여기서 웃으면 안 된다. 이 양반 이제라도 집안일이라도 시켜먹고 청소라도 시켜먹으려면 내가 당차게 나가야 한다. 입술 한쪽을 꼭 깨물고 있는데 나 하더니 한참을 생각하던 남편. 나다운 게 뭔데? 아이코야. 나 할 때 이미 입술 벌어졌는데 남편이 영락없이 나다운 게 뭔데 이 얘기 하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버려서 바닥을 굴러버렸네요. 드라마, 특히나 아침 드라마는 볼 일도 없던 남편이 저 대사를 읊자마자 웃음이 터져나오는데 우리들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심각은 한데 늙어 빠져가지고 흰머리 성성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드라마에서는 남의 도둑질해서 남편 애처럼 속이고 키우거나 뺑소니 쳐서 안 잡혀가려고 갖은 요사를 떨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대단치도 않는 라면 끓여내라 말하러 싸우고 있다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왜 이래 이 사람아. 왜 이래 하며 남편이 화들짝 저를 일으켜 세우는데 하긴 예전에 영순네랑 놀 때도 느꼈지만 드라마를 보나 안 보나 너답지 않게 왜 이래는 나다운 게 뭔데 밖에 뾰족한 대꾸가 없어요. 제가 무슨 이유로 고지고대로 말해주긴 창피해서 얼른 옷 갈아입고 손 씻고 나오라고 하고 주방 가서 라면 끓였죠.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 잘 붙어있지 않아서 그렇지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딸애들이야 여자애들이라 사춘기 지나서는 남의 딸 보듯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서 어려운 면도 많을 테고요. 사실 우리 집 딸내미들 무뚝뚝하니 절 닮아서 애교 있는 편은 아니에요. 기분 팔아 하루는 입에 모터 단 듯이 대들거리는데 다음날은 또 어지간한 집 내 아들내미처럼 말이 없어요. 기르기는 무난하고 쉬웠는데 잔재미는 없었죠. 남편이 라면 한 입 할 테냐고 묻는 거 먹고 싱크대에 넣어두시오 하고 들어와 누워있자니 한편으로 짠하고 한편으로 답답하고 다음날 남편 얼마 안 남은 출근시키고 애들 불러들였죠. 너희 아빠 이제 은퇴다 하니 애들은 알고 있었지만 날짜 보더니 코앞이라고 새삼 놀라고
어째야 하나 걱정이다 했더니 애들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뜬금 엄마도 이혼하려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놀라서 부르니 애들이 더 놀라요. 아니 갑자기 우리 둘 다 호출하더니 아빠 은퇴다 하며 가슴 철렁하지. 가끔 보면 엄마 의욕에 앞서 중요한 거 다 쳐내고 훅 내밀면서 말 이상하게 하더라. 엄마 황혼이혼인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우리 둘 다 시겁했어. 남들 한다고 엄마도 그러면 정말 양심 없는 거란 거 알죠? 이혼 어쩌고 하면 우리 둘 다 엄마 안 보려고 했어. 아빠 같은 사람 어딨어. 이 나이까지 엄마한테 용돈 타서 쓰면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거 슬그머니 쥐어주시더라. 우리 대학 다닐 때 엄마 아빠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드린 거 있잖아. 어느 날 보면 아빠 드린 봉투는 책상에 들어가 있더라고. 아빠한테 받은 문자가 엄마보다 더 많을걸? 안 그래도 은퇴 날 아빠 섭섭하지 않게 사위들도 저녁 같이 하기로 했어요. 나나 얘는 그런 거보다 하는데 신랑들이 아빠 대단하게 보더라고. 진정한 승리자라고. 요즘 세상에 한 직장에서 은퇴 그렇게 곱게 한 사람이 어딨니? 능력, 인성, 아래로 위로 존경이 다 받쳐줘야 하는데 그게 아빠 은퇴해야 올 것이 온 거고 아빠도 잠시 숨 돌리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두 분이 상의하세요. 그나저나 엄마는 우리 왜 부른 건데? 이혼 얘기도 아니고 아빠 혹시 아파요? 이 사람 언제 점수 떠났는지. 야, 그렇다고 나를 안 본다고 하니 딸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어제 이야기를 해주니 첫째는 그저 웃고 둘째는 아빠한테 좀 맞춰주지 그걸 틱틱거리냐고 저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멋 없다고. 지희들은 생전 아빠랑 스킨십 하면 죽을 것 같이 커놓고선. 세모년 모인 김에 지 아빠 이야기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저녁 때 첫째가 수제비 끓여서 먹고 갔고 남편 몫으로 따로 빼놓은 팅팅 부른 것 맛있다. 딸이 끓여서인지 맛있다 하면서 먹는데 참 속이 뜨끈한 게 잘 해줘야지 했죠. 그런데 이젠 이 남자는 앞으로 쭉 집에 붙어있을 거다 싶어서인지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붙어있으려니 불편하고 꼴보기 싫더라고요. 잘해주려는 마음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다른가 보더라고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날하고 똑같이 일어나서 주말이라고 약수터 갔다 왔다고 물 떠오고 신문 한 차례 보고 TV 뉴스 틀어놓고 있는데 진품명품 보려고 했더니 저한테 그런 건지 뭔지 하더라고요. 저보고 혀찼어요 지금? 아니야. 봐 진품명품. 됐어요. 하고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와서 보려니 따라 들어와서 또 옆에 붙어요. 이 양반 또 시작이네. 왜 이래요? 당신은 저기 뉴스나 하루 진종일 보시구랴. 나는 이거 보고 전국 노래자랑 보고 밥 차려줄 테니까 각자 볼 거 봅시다. 아니야. 같이 보지 뭐. 거실에 큰 TV 놔두고 왜 옆에 바짝 붙어서 귀찮게 하는지. 남의 집 골동품 보며 침 흘리고 있는데 뒤에서 제 파만 머리를 쓰담쓰담. 아이 귀찮게 왜 이래요? 하고 뿌리치니 능글맞은 목소리로 임전화 천우적처럼 아직도 안 칼지네. 하는데요. 아휴 능글맞어. 뭐요? 하고 돌아보니 얼굴은 볼고족족 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임자는 처음 봤을 때도 그렇게 도골은 꽃밤처럼 톡톡 쐈지 하는데 저 별로 안 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처음 봤을 때 무슨 남자가 기생 오래비처럼 매끄러움 해가지고 말은 안 하고 저렇게 눈웃음 치기에 경계 좀 한 것뿐입니다. 점심 먹이고 옆집 영순네 가려는데 고개 쑥 빼고 어디가 묻기에 영선네요 하니 영선이 시집갔잖아. 아이 영선이가 시집갔지 영선네가 시집갔소? 귀찮아서 쏘아붙이고 가했으니 형님 하고 바둑 한 판 들어왔습니다 하고 또 쫓아왔어요. 아는 척 안고 있으니 영선네 아저씨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집 부부가 나이 10살 차이라 진작 할아버지 돼서 양로원 가서 노는 양반이 안 그래도 코로나로 발 묶였던 차에 신나서 맞이합디다. 남성네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야 이 사람아 하고 껄껄거리고 영선네는 우리 신랑이 이제 은퇴라니 아직도 젊고 빠릿하다고 속도 모르고 부러워하고 귀찮아 죽겠다니 조음시롱 그런다고 자기는 이미 10년 전부터 옆에서 안 떨어졌다고.
그나마 저라도 오고 가는 낮 시간엔 안 따라 붙는데 자기가 우리 집에 가면 집에서 입 부르터 있다며 아저씨 자주 들르라고 반세가 돼요. 잠깐 붙어있는 주말에도 어린애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늘어지는 것처럼 따라 붙어서 아주 귀찮았어요. 주말 지나 남편이 다시 출근하니 살 것 같더라고요. 요즘 하루하루 출근할 때마다 본인은 뿌듯하기도 하고 생각도 많아지는지 아침에 매무새 단장에 신경 쓰는데 저도 이제 아니면 언제 입을까 애끼다 똥띠지 싶어서 애들 시골릴 때 장만한 양복이며 아낀다고 안 입히던 와이셔츠 잘 다려서 번쩍번쩍 윤내서 입혀보네요. 옆에 붙어있으면 막 머리 쓰다듬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물을 때는 귀찮아서 꼴 보기 싫다가도 또 이렇게 차려 입혀놓으면 아직도 한 인물 납디다. 은퇴한들 코앞으로 다가오니 술 한잔 하자는 후배 선배 제법 되는지 그주 매일매일 늦게 들어오는데 술상무 아니니 대충 받고 끝내줘 해도 쉽진 않겠지요. 주말로 갈수록 힘들어하고 금요일은 거의 초죽음이더라고요, 사람이. 오늘은 대충 일찍 끝내고 거절하세요 했더니 알았다며 나갔는데 10시 넘어 11시까지 소식이 없고 12시 넘기에 걱정돼서 전화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초인종 울려 얼른 뛰어나가 문 열니 신랑이 첫째 사위한테 엎혀서 들어오더라고요. 첫째가 따라 들어와서 별거 아니라고 아빠가 술은 별로 안 드셨는데 영 힘드셨는지 첫째 집에 전화를 했더래요. 엄마 놀랄까봐 연락은 못하겠고 자기 이 상태로 택시 타면 그대로 잠들 것 같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네요. 애들이 달려가서 차에 태우니 그대로 잠들어 버렸대요. 차 히터 빵빵하게 틀어서 오는 동안 푹 잠들어 버려서 사이가 안 깨우고 재운 채로 엎고 들어온 거라고 깨우지 말고 그대로 재우라고 해요. 첫째는 요즘 은퇴한다고 여기저기 자리가 많아서 아빠가 지치신 것 같다고 하는데 나는 저런 양반 주말에 따라붙는 거 귀찮다고 이리저리 영선내가고 틸틸거린 거 생각나서 미안해지더라고요. 딴 건 몰라도 아빠 건강검진 싹 해봅시다. 하고 첫째 애들 부부는 그렇게 가고 토요일 늘어지게 자고 일어난 남편 밥 챙겨 먹이는데 둘째네도 소식 듣고 왔더라고요. 둘째는 나한테 종아리 맞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비치는 애가 눈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달려오는데 왜들 이래? 아빠가 너무 졸려서 형부 부른 거야.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택시 안에서 잠들까봐. 별거 아니야. 어디 들려서 6년근 홍삼 전가라고 쓴 거 못 먹는 지 아빠도 먹을 수 있는 거라며 사가지고 왔습디다. 은퇴 앞두고 호강한다며 인기 폭발하는 신랑이 해벌쭉 속도 없이 웃고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무슨 병이라도 있을까 은근 걱정돼서 검진은 당연지사고 애는 보는 앞에서 국뒤 굵은 거 한 뿌리 들고 통으로 씹으랬더니 애들 말로는 꿀에 담근 전과를 안 쓰다고 하는데 안 쓰겠어요 홍삼이? 웃으면서 씹는데 꿀꺽 넘기는 사이사이 쓰기는 한지 소스라치기는 하더라고요. 둘째가 사들고 온 홍삼 전과 보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저 시집왔을 때 남편네 집 유세가 참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그 재산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제간에 뿔뿔이 흩어져 가져서 별거 아닌데 그 동네 소장농이 일구는 논밭이 신랑네 것이었어요. 처음 저는 이 양반 그저 그런 날라리인 줄 알았고 또 당시 남정네들과 다르게 데이트할 적엔 남들 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걷는데 신랑은 제 옆에 착 붙어 다녀서 이 남자 하여간 다른 년한테도 필시 이럴 사람이다 하고 제가 이 남자한테 마음 안 주고 속 좀 태웠습니다. 저희는 연지곤지 찍고 신랑네 너른마당에서 전통결혼을 했는데 신랑네 동네 사람 잔치였죠. 시어머니는 신랑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제치로 들어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따로 받은 며느리감이 있었댔어요. 자기 친척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신랑을 꽤 좋아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밀어 넣어도 신랑은 요지부동 않으니 저와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친정은 신랑네 비에 될 것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불이며 혼수, 당시 우리 사정에 버겁게 요구했는데 신랑이 우리 친정 어매한테 세그머니 쥐어주더랍니다. 내 색시 기죽이지 말라고 하면서요. 안 그래도 신랑 형수가 결혼하면서 휴어지게 패백 음식을 해왔던 집이라 우리 집에서 하는 패백은 신랑이 다 해서 밀어 넣었어요. 이 얘기 저 둘째 낳고 친정엄마가 산발하지 하시며 슬쩍 아들 이야기 비추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결혼식 날 저는 정신없어서 기억도 안 나고
패백은 더더욱 기억 없는데 친정엄마도 패백 올린다고 준비하면서 보시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걸 구했는지 두꺼운 홍삼정과 고봉으로 소반에 받쳐 올리고 문어로 오리만 커다란 닭 2마리가 위풍당당하게 곱게 올라왔다는데 친정엄마도 처음 본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래요. 패백 차림 보고 뚱하게 있던 시험에 입꼬리가 만족스러운지 올라가더란 말이죠. 패배 끝나고 음식을 친척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아기들이며 동네 사람들에게 문어닭 1마리 일소 내 며느리가 해왔소 하고 던져주니 너도 나도 세상에 하면서 뜯고 쥐고 다녔다는데 엄마가 너는 부모복은 없어도 서방복은 타고났다. 잘해줘라 하신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남들 신랑 제 아무리 신부 귀히 여겨도 패배까지 챙겨서 해줬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둘째 낳기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남편을 위해서 아들 하나 생각해봐라 하셨었지요. 문득 둘째 보는 앞이라 웃으면서 억지로 정가 씹는 신랑 보니 30몇 년 전 우리 결혼할 때 생각이 나고 우리 친정엄마 초상날 아들보다 더 목 놓아 울던 신랑 생각도 나고 새삼스럽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좀 멋대가리도 없고 톡톡 쏘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신랑 은퇴 앞두고 이 남자 귀찮게 여기고 한숨 쉬는 제가 참 못됐다 싶고 처음 보는 남자처럼 신랑을 보니 눈가에 웃음주름 선명한 것이 인상 참 좋아 보입니다. 내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조신한 김대감님 마님도 한 뿌리 드셔보시오. 하고 제 입에 넣어주는 신랑. 제가 신랑한테 바라는 것은 뭐 큰 것도 아니고 제 옆구리를 찌르거나 앉아서 TV 보는데 무릎에 좀 안 누웠으면 하는 거 하고 머리 좀 안 만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친정 면 세워주고 귀히 대접받게 한 신랑이 지 마누라한테 저 정도야 못하겠나요? 저답지 않게 자꾸 신랑 은퇴 앞두고 싱숭생숭 미리 걱정했던 것 같죠? 나다운 게 뭘까? 생각해보니 별거 있나요? 틸틸거리면서 투닥투닥 사는 거죠 뭐. 뭘 줘도 타박 안 하고 잘 받아먹는 사람이니 끼니 걱정은 접자 싶으니 한결 마음 편하고요. 도굴은 꽃뱀 같다는 점. 예전엔 데이트할 때처럼 신랑이 살살 손잡으면 적당히 뿌리치다 잡혀주고 살아야겠다 싶어요. 생전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니 신랑은 신랑답게 찐뻑찐뻑 건드리고 저는 저답게 툴툴 톡톡 쏘며 살아야겠어요. 한 달 후 신랑이 출근 안 하면 그냥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자게 해야겠다 싶어요. 시간 재놨다 놀려줘야지. 당신답지 않게 웬 늦잠이야. 나다운 게 뭔데. 놀이하며 우리 부부 그렇게 늙어가야겠어요. 신랑 손잡고 아침 드라마 좀 봐야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